안녕하십니까, 보소TV 오전현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금융감독원 보험사 이대로 좋은가, 또는 민원 넣었을 때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보험사가 막 나간다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항상 의료자문으로 면책하거나 뭐 협조 안 해주면 그냥 협조 안 해준 걸로 공문 띄우고 끝. 보험사 운영하기 정말 쉽죠. 근데 막 뉴스에 보면 뭐 손해율 높아진다 어쩐다 뭐 그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식이면은 보험사가 정말 최대 이익을 내지 않을까. 고액치료비는 그냥 다 통원으로 주고 있고, 예전 같으면은 입원해서 수술하고 이러면 그냥 다 실비도 다 지급을 하고 했는데, 지금 고액치료비는 그냥 아무리 입원을 했어도 그냥 입원 통원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결론내서 고액치료 다 수술비 포함해서 다 그냥 통원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것뿐만 아니죠. 뭐 각종 뭐 어떤 거든 보험금 청구가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뺄 수 있겠는데, 이런 식 의료자문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면책할 수 있겠는데, 삭감할 수 있겠는데, 이런 것들 다 돌려서 그냥 처리하고 있는 게 추세예요. 정말 보험사 쪽 일이 정말 편해진 것 같아요. 민원도 신경 안 쓰고, 민원을 넣는다고 쳐봐요. 늦잖아요? 그러면 보통 1, 2년 걸립니다. 민원 하나 넣는데. 그러면은 민원을 넣게 되면 이제 보험사에서 금융감독원 답변서를 보내는데, 그게 민원인한테도 날라와요. 그러면 그 답변서 내용 보면 뭐 기회가 차지만 일단 읽어보게 되면 나중에 민원 내신 결과, 즉 금융감독원 답변서랑 비슷한 걸 저는 정말 많이 겪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답변서가 와서 지급하라고 만약 결정이 나와도 보험사에서 지급 안 한다고 하면 끝입니다. 예전 같으면은 금융감독원에서 지급하라고 결정이 났는데도 지급 안 한다, 그럼 난리 났어요. 근데 요즘은 그냥 신경도 안 쓰죠. 그리고 결론은 소송 가라. 금융감독원에서 그렇게 결론을 낼 수밖에 없어요. 보험사에서 어떤 지시나 그 이전에 지침이 이렇게 당신들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해라 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도 무시를 하는데, 지급 결정 떨어진다 한들 뭐 따르겠습니까? 우리는 소송을 갈래요 하고선 끝입니다. 그렇다고 보험사에서 소송을 넣어주지도 않아요. 왜냐? 소송 카운트가 쌓이는 게 싫으니까 그냥 공문 보내고 끝입니다. 받을 거면은 계약자가 소장을 넣어라, 이런 식으로 그냥 강하게 밀어붙이는 게 끝이에요. 이게 1, 2년 걸리다가 열이 받아서, 혹은 뭐 금융감독원 담당자가 포인트를 잘못 잡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리고 쟁점이 그거에 단주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아무리 어떤 주장을 해봐야 보험사 답변 위주로 흘러가다 보니까 재민원을 들어간다고 쳐도 뭐 1년, 2년 또 걸리고 하다 보면 소멸시효가 지나서 소송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심이 올라가면 소멸시효가 멈춘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소멸시효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니까 민원 넣고 원래 시간 지나다 보면 3년 그냥 훌쩍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런 민원만 믿고 있지 마시고, 금액이 어느 정도 되면 빨리빨리 소송도 좀 알아보시고 검토를 동시에 투트랙으로 가야지, 하나만 믿고 계셨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고요. 예전 같으면은 금융감독원 민원의 가치가 뭐 보험사는 2천 몇백만 원, 뭐 3천만 원 이런 식으로 책정될 만큼 민원에 그만큼 신경을 썼는데, 요즘은 정말 민원은 신경 안 쓰고 있죠. 항상 말하지만 말도 안 되는 민원은 당연히 보험사에서 신경을 쓰면 안 되겠죠. 근데 보험사가 정말 잘못해서 받는 민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뭐 페널티를 주고 해야 되는데, 보험사에서 의료자문으로 가서 면책하거나 삭감한 거에 대해서는 민원이 들어와도 카운트가 안 된다는 소문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의료자문이면 다 해결이 되는 이 현재 이 추세가 말이 안 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소한 뭐 민원인이 이렇게 민원을 쓰고 했으면 금융감독원 담당자분은 보험사 답변서만 보지 마시고, 이 사람이 이래서 억울하겠구나라는 걸 충분히 통감해서 판단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이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보험사가 안 따르면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강력한 페널티를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금융감독원이 뭐 신경 써야 될 때는 많겠지만 보험사도 잘못을 지금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부분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언제쯤 이게 좋아질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기약이 없다라고 판단이 돼요. 전에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험사 담당자가 민원을 왜 안 넣냐고 조롱을 할 정도의 사태까지 왔다라는 건 정말 심각한 거거든요. 민원 넣으세요, 약 올리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제는 보험사 담당자가 민원을 넣으라고 약 올리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는 정말 개탄을 금치 못하는 시대가
온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말이 안 되는 소견이 있으면 무시하는 게 맞겠지만, 올바른 의학적 소견, 뭐 논문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소견이 나오면 그 당연히 존중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기존의 판례라든지 의료자문 같은 것도 표준 내부 통제 기준안 같은 것도 금융감독에서 지침이 있는데 그걸 그냥 싹 다 무시하고 있고 제대로 되고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 업계에 있는 분들은 많이 좀 힘든 상황이에요. 논리 가지고 싸우려고 해도 그게 아예 안 통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정말 우울한 얘기인데, 요거는 금융감독원 정책상으로 좀 뭔가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 추세는 좀 계속 갈 것 같고요. 좀 매우 우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논리적인 얘기, 뭐 해결책 이런 걸 제시해도 사실은 판례 위주로 콘텐츠를 짤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법원에서 명령하지 않는 이상은 안 주니까요. 뭐 민원에 대한 무시, 뭐 페널티가 없는 것도 없는 건데 시스템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장기보험 같은 경우는 소송 가서 주면 내 실적에서 빠지기 때문에 소송으로 자꾸 밀어내려고 하는 게 있고, 이 장기팀에서 지급하게 되면은 당연히 줘야 되는 것도 지급을 해야 되면은 이제 실적이 악화가 되는 이런 평가 시스템에서도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런 평가가 망가지면 월급도 적어지고 뭐 소득이 달라진다고 하면 당연히 어떤 보험사 담당자가 당연히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줘야 되는 건 당연히 줘야 되는 거고, 정상적으로만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뭐 그런 급여 시스템, 뭐 페널티, 정책 뭐 이런 게 다 좀 다시 정상화돼서, 안 줘야 될 것도 주란 얘기는 아닙니다. 안 줘야 될 건 안 줘야 되겠지만 당연히 줘야 될 건 또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험사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소송권은 많아지긴 했는데,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니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번 영상 찍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거나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